오늘부터는 3학년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1년 동안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잘 탄탄하게 다져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3월 달에 이런 거 배웠죠. 제곱근의 성질. 제곱근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제곱근의 성질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제곱근의 성질. 루트 A의 제곱.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A가 그대로 나오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가 돼서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 내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의 부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문제로 가볼까요? 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마이너스 2라고 해봐도 되겠죠. 예?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봅니다. 마이너스 2.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 부분이.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됨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에 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이 마이너스 3이 돼서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제곱근을 없앨 때 지금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죠. 요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달고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거를 A라고 해보면 이 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를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B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대로 B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대로에 이게 B죠. 그대로 B가 나오는 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이해되죠?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A, 요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A가 되고 요렇게 해주면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여기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학년 첫 들어와가지고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이거 고등학교 가서도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참 중요하고, 안다고 해서 빨리 지나가면 안 돼요. 탄탄히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곱근 안에 부호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문제도 1번 문제와 비슷합니다. 동일한 내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곱근의 성질에 관한. 아까 1번 답이 뭐였죠? 마이너스 2a니까 4번이었죠. 4번. 객관식이었네요. 4번. 자, 2번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부호가 중요하죠. 요거의 부호. 여기에 부호가 뭐냐? 그 다음에 여기에 부호가 뭐냐? 요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제곱근 안에 1-루트 3의 부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1이라는 걸 루트 안으로 넣으면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그러면 요거는 숫자가 더 작고 요 3이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기 때문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것은, 자, 2를 루트 안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죠? 4가 되죠. 4 마이너스 루트 3이기 때문에 요 4라는 숫자가 더 큰 숫자죠. 3이라는 숫자보다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뺀 거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음수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양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걸 풀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이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 뒤에 것도 제곱근하고 루트하고 없어지겠죠. 근데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밖으로 나오는데 이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대로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가. 그쵸? 계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거 없어지니까 1이 나옵니다. 1. 따라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 됩니다. 3번.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0.48이 유리수냐 무리수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유리수, 무리수가 뭐냐? 이것부터 공부를 우리가 해봐야겠죠. 이 문제를 통해서. 유리수가 뭡니까? 이게 정의를 알고 있나요?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로 하죠. 그래서 단 A는 제로가 아니다. 이걸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면 유리수가 되는 거죠. 그럼 무리수는 뭘까요? 무리수. 교과서에 봤더니 무리수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 자, 순환소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환소수가 뭐죠? 순환소수가 0.1212 자, 이런 걸 순환소수라고 하죠. 자, 순환소수는 0.12 땡땡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99분의 1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는 분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환소수는 유리수에 들어갑니다. 유리수. 그럼 소수 중에 무한소수 중에 자, 무한소수를 두 가지로 나누면 무한소수라는 것은 끝이 없이 계속 나가는 수죠. 소수 중에. 근데 순환소수처럼 어떤 규칙성을 띠고 뭔가 숫자가 반복되면서 끝이 없이 나가는 수가 있고 순환이 아닌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자, 무리수는 요걸 말하죠. 요거. 여기를 무리수라고 합니다. 무리수. 이해되죠? 무리수가 뭔지? 끝이 없이 소수 중에 끝이 없이 계속 나가는데 순환소수가 아닌 거. 그거를 무리수로 합니다. 그럼 0.48은 뭡니까? 이건 유리수죠. 100분의 48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유리수가 됩니다. 유리수. 그럼 무리수에는 뭐가 있냐? 무리수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원주율 파이, 그다음 루트 2, 루트 3. 자, 이런 것들이 무리수가 되겠죠.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무리수와 수직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기 전에 일단 원리부터 알려드릴게요. 원리. 자, 원을 생각해봅시다. 원. 이거 원이죠. 자, 원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중심과 그다음 반지름이 중요합니다. 원에서는. 자, 원에다가 수직선을, 원의 중심이 여기 있겠죠. 이 중심을 지나게 수직선을 이렇게 겹쳐서 그리는 거예요. 얘는 수직선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과 수직선에 그런 원리가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를 뭐라 하냐면 여기를 원의 중심이라 하죠. 중심. 그 다음에 요거를 반지름이라 하죠. 반지름 R. 원의 중심을 뭐라 해볼까요? A라 해보겠습니다. A. 그러면 요렇게 오른쪽으로 돌면 요점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요점의 좌표가 A점의 좌표 플러스 R이 되겠죠. A점의 좌표 플러스 R이 되겠죠.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A점의 좌표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면 플러스 방향으로, 왼쪽으로 돌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반지름 R은 이 길이, 이 R은 다 동일하죠. 그래서 저 이제 문제를 돌아가 보면, 자, 이걸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원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게 반지름 역할을 합니다. 반지름. 자, 정사각형인데 길이가 1이네요. 1.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 루트 2.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돌면 B가 되겠죠. 그래서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 원의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A점은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돌았죠. 이게 왼쪽 방향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루트 2만큼. 이게 A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도 해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지금 원이 두 개예요. 먼저 C점부터 봅시다. C점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원이에요. 이렇게 생긴 원입니다. 그럼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중심이 3이고 반지름이 얼마예요? 똑같죠? 여기가 1, 1이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가 1, 1이니까 이렇게 돼서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 R이. 그래서 원의 중심이 3이기 때문에 3에서 루트 2라는 반지름으로 좌측으로 돌았기 때문에 C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3 마이너스 루트 2. 3이라는 점에서 루트 2만큼 왼쪽으로 돌았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 다음에 D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원의 중심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반지름이 이렇게 되고 오른쪽으로 돌았기 때문에 원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원의 중심이 2가 되고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돌았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2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루트 2만큼 2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과 수직선의 그런 원리를 생각하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점이 지금 틀렸죠? 바르게 나타낸 거 A점이 틀렸고 B점은 맞나요? 네, B점 정답이네요. 그 다음 C 3마이너스 루트 2 C점 맞네요. 그 다음 D 3 플러스 루트 2 틀렸죠? 그래서 BC가 답이 돼서 몇 번이 답이 되냐면 3번이 답이 됩니다. 3번. 자, 무리수와 수직선에 관련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과 수직선의 이 원리를 이용해서 풀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의 중심이 어디냐,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 이것만 알면 오른쪽으로 돌면 플러스 방향, 왼쪽으로 돌면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각 점의 좌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그래서 제곱근을 계산하는 방법. 제곱근에서는 다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여기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되죠? 3 곱하기 2.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되죠? 루트 5 곱하기 루트 10. 그럼 얼마가 됩니까? 6 루트 얼마예요? 5에다 10을 곱하면 50 이렇게 되죠. 6 루트 50. 그쵸? 자, 이게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루트 50에 어떤 숫자의 제곱이 있다면 이게 나올 수 있죠. 이런 성질 있죠. A 제곱에 B의 제곱근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루트 B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A, B가 양수일 때. 오케이. 자, 이 성질을 이용하면 50은 어떻게 됩니까? 50이라는 것은 1학년 때 배웠던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25 곱하기 2가 돼서 5의 제곱 곱하기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6하고 다시 5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 곱하면 되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30의 루트 2가 됩니다. 30의 루트 2. 보기에 있나요? 네, 5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를 계산해라. 자, 이게 뭡니까? 전개죠, 전개. 전개해서 계산해봐라. 그러면 그냥 하면 됩니다. 하나씩.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y. 이렇게 하면 2의 x. 그러면 이 x에 대해서 지금 전개가 끝났죠? 그 다음 두 번째 y에 대해서 또 전개를 해봅시다. 아래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y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2의 y. 이렇게 되죠. y에 대해서도 전개가 끝났고요. 그럼 요 나머지 마지막 2에 대해서 전개를 또 해야죠. 이렇게 하면 2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의 y. 이렇게 하면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전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3개와 3개가 만났기 때문에 9개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 8, 9 맞네요. 자, 정리만 하면 되겠죠. x제곱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xy가 있나요? 마이너스 xy 여기 있네요. 플러스 xy. 그럼 이거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x 있나요? 2x, 2x. 그럼 4x가 된가요? 그 다음에 y 있나요? y, 2y, 마이너스 2y. 이거 없어지네요. 남은 게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4.
해서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해되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어요. 자, 저 식을 잘 보면, 이 식을 조금 쓰는 방식을 다르게 해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하고 이 2를 자리를 바꿔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x 플러스 2에 플러스 y. 이렇게 써도 되죠?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 다음 요거 두 개 자리를 싹 바꿔요. 그러면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잘 보면 이게 똑같아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2. 그래서 이걸 네모로 놓고 하는 거죠. 네모로 놓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모 더하기 y. 네모 빼기 y.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모가 뭐예요? x 플러스 2가 네모 역할을 하는 거죠. 공통된 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네모로 우리가 바꿔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이거를 치환이랍니다. 치환. 자, 그러면 이 네모를 그냥 문자 취급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합차죠. 합차. 합과 차의 곱이니까 곱셈 공식에 의해서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네모에다가 아까 우리가 바꿔치기 했던 얘를 다시 넣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곱셈 공식에 의해서 x의 제곱 플러스 2ab니까 얼마입니까? 4x 플러스 4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금 우리가 좀 지혜롭게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보면 결과가 똑같아요. x제곱, x제곱, 4x, 4x, 플러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거 똑같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조금 자기가 좀 잘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치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개를 해도 됩니다. 1번. 지금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넓이. 자, 다 문자로 표현되어 있네요. 일단 힌트가 여기가 정사각형. 그 다음에 여기도 정사각형. 그 다음에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A, 여기가 B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겠죠? A. 정사각형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B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A니까, 그러니까 B-A가 되겠네요. 여기도 B-A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아니,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A-B-A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길이가 A-B 플러스 A가 되나요? 그래서 2A-B가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되죠? B-A라고 그랬죠. 아까 여기서. 그래서 여기 넓이는 가로 B-A 곱하기 맞죠? 자, 세로 2A-B가 되네요. 여기 2A-B 이해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A고 여기서 A라고 그랬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B-A이기 때문에 여기는 A에서 B-A를 뺀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줬더니 2A-B가 됐습니다. 넓이 구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하면 되죠. 전개합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2AB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AB. 자,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그 다음에 얘하고 동류항이죠. 플러스 3AB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보기 중에 이게 있나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3AB 마이너스 B 제곱. 왜 4번에 있네요. 4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8번하고 9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8번하고 9번 문제는 중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근. 여기 중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중근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중근이 뭐냐? 2차 방정식을 풀면 근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근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중근이라고 합니다. 중근. 근이 중복되어 있다고 해서. 그럼 중근이 언제 나오냐? 2차 방정식을 풀 때 결국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꼴이 됩니다. 이런 꼴이. 맞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0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여기서 해가 하나 나오고 해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식하고 여기 있는 식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같기 때문에 같은 걸 두 번 곱하면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결국에는 어떤 식의 제곱이 0이다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식을 뭐라 합니까? 완전 제곱식이라 하죠. 완전 제곱식. 그래서 중근은 완전 제곱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 이해됩니까? 그럼 완전 제곱식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이게 있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은 0.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은 0. 자, 식의 형태가 2차 방정식의 형태가 요렇게 되면 완전 제곱식. 이거 두 가지 완전 제곱식이죠.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해가 여기서 중복돼서 나옵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 이제 그걸 또 생각해 봐야죠. 자, 요 식과 요 식의 이제 특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에 게 제곱이고 뒤에 게 제곱이고 가운데가 플러스가 올 수가 있고 마이너스가 올 수 있고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가 옵니다. 봅시다. 8번 풀어볼게요. 여기는 앞에 게 제곱이죠. 그래서 2x의 제곱으로 표현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ax의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5의 제곱은 0. 그러면 완전 제곱의 형태랑 비슷하죠. 앞에 거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 뒤에 거의 제곱이 되고 가운데만 맞으면 되겠죠. 가운데가 뭡니까? 2배의 앞에 거에 뒤에 거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배의 앞에 게 얼마예요? 2x죠. 2x의 뒤에 게 얼마예요? 5죠. 5.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입니까? 20x가 되네요. 20x. 따라서 a는 뭐가 돼요? 여기가 ax니까 ax가 20x니까 a는 20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거든요. 둘 다 완전 제곱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a 자체가 플러스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0도 있습니다. 자, 잘 보면 2x의 제곱 마이너스를 해봅시다. a 값 자체가 20x 플러스 5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더라도 이거 인수분해하면 2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0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풀면 2x 마이너스 5는 0이어서 2x는 5가 되고 x는 2분의 5가 돼서 이렇게 해가 한 개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분은 플러스가 올 이 부분에 이 자체는 더하기예요. 요 a 값 자체가 플러스 값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a 값은 2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0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내용하고 요 문제 풀이하고 좀 연결이 되죠. 자, 9번은 8번하고 내용은 같지만 좀 풀이 방법이 달라요. 9번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근해 공식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해 공식. 자, 근해 공식 뭐였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이걸 풀었더니 x가 뭐였다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 하는 게 근의 공식이었죠. 근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죠. 물론 여기서 a는 0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중근이 뭐냐? 중근이란 얘기는 근이 하나예요. 근이 두 가지가 실은 두 개인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잘 보면 근이 두 개가 되는 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요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나눠지는 부분에서 근이 두 개가 나옵니다. 플러스인 근과 마이너스인 근이 이걸 계산했을 때. 근데 중근이 된다는 얘기는 요 부분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요 부분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요 부분이 0이면 되죠. 이 부분이 0이 요 부분이 없다면 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근이 중근이 되겠죠. 중근. 이해돼요? 근이 두 개에서 지금 한 개로 되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하나는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로 나눠지기 때문에 근이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뒷부분이 아예 없다면은 0이란 얘기입니다. 제로라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인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때 중근이 됩니다. 중근이 여기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근이 되려면 정리를 해볼게요. 근의 공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이 0이 되면 된다. 이해되죠? 이 부분이 0이 돼버린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근이 한 개만 나오겠죠. 중근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이 0이 돼버리면 되겠죠. 이게 0이 돼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0이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의 공식에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게 중근을 갖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가 얼마입니까? 근의 공식을 생각해 봅시다. a가 여기가 a죠. a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b가 되겠죠. b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4 이게 b가 되겠죠. 근의 공식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c가 되겠죠. c가 마이너스 3m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이제 근의 공식을 적용해 봅시다. 자, 근의 공식에서 이게 중근을 갖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b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4의 제곱 여기 0이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4의 a는 1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3m 플러스 7이 0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중근이 나오겠죠. 자, 이거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곱셈 공식이네요. m의 제곱 마이너스 2ab 하면 어떻게 됩니까? 8m 플러스 b의 제곱 4의 제곱 1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 4, 3, 12m 마이너스에 4, 7에 28은 0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곱하기입니다. 41 아니에요. 곱셈이에요. 자,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m의 제곱 그 다음 여기하고 여기 계산하면 플러스 4m 그 다음 여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얼마죠? 12인가요? 12 12는 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m값이 이게 0이 나온다면 이걸 풀었을 때 0이 나오는 m값이 존재한다면 여기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요 식 자체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m에 관한 새로운 2차 방정식이네요.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m 6이 이렇게 하면 된가요? 그래서 m 플러스 6 m 마이너스 2는 0에서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요게 0일 수도 있고 요게 0일 수도 있으니까 m은 m 플러스 6이 0이니까 m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m 마이너스 2는 0이면 m은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m 값이. 자, m 값을 모두 구하여라 했네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다 써야겠네요. 자, 9번 문제가 좀 헷갈려요. 8번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8번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그냥 풀었지만 9번은 완전 제곱식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복잡해서 다른 방식으로 한번 도입해 본 겁니다.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어떨 때 중근을 갖는지를 생각해서 그 내용으로 풀어봤습니다. 10번 문제 풀어봅시다. 원에 관련된 문제네요. 여기 이 각의 크기를 x라고 했을 때 이 x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삼각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삼각형이 있다.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가 되죠.
근데 요 길이하고 만약에 요 길이가 같다면 여기가 A가 되고 그럼 여기가 A가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A가 되면 여기는 A 더하기 A가 돼서 이 A가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거꾸로 해볼까요? 여기를 X라 하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X가 되겠죠. 그리고 2분의 1X가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름이 나왔네요, 지름. 자, 지름이 나오면 뭘 생각하라 했죠? 직각삼각형을 떠올리라 했죠. 보조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중심각이 180도니까 원주각이 90도가 되겠네요. 90도. 그쵸?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각도를 알 수 있나요? 이 각도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바로 X가 되겠네요. 이 내용이 있죠. 우리 배웠죠. 원에서 접선이 하나 있다. 삼각형이 있다. 그럼 요 각의 크기를 A라고 한다면 요 각의 크기가 A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쓰면 되겠네요. 여기가 X니까 여기가 X가 되겠네요. 그러면 다 나왔네요. 삼각형 3개. 삼각형에서 세 각의 크기가 다 나왔죠. X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90도 하면은 180도가 된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해주면 X 플러스 2분의 1 X는 90도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좌변 정리하면 2분의 3X는 90 이렇게 된가요? 따라서 X는 90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되죠. 3분의 1을 해주면 60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각의 크기는 60도가 됩니다.